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024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29%인 507.8조 루피아로 예상치였던 2.7%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상반기 엘니뇨와 글로벌 물가 상승, 중동 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유가 안정과 주요 수출품의 개선 덕분에 상황이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세수 목표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비세수 수익 증가로 전체 세입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제조업과 무역이 하반기 세수 개선을 이끌었으며 국가 지출도 전년 대비 7.3% 증가해 사회 지원과 누산 탈화, 신수도 개발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부채 발행 규모를 초기 목표보다 줄어든 556조 루피아로 관리하며 약 45조 루피아의 잉여 자금을 확보해 2025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할 여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올해 GDP 성장률이 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목표치인 5.2%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르마타 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었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출 최적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천연자원 수출업체들의 수익 국내 의무 예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외환 보유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천연자원 수출 수익 중 30%를 3개월 동안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달 말 기준 1,55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까지 5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는 지난해 5% 가까이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수출업체의 외화를 국내에 오래 묶어두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당선자를 공식 확정하면서 야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는 조코위 전 대통령의 내각 사무총장을 지낸 프라모노와 그의 러닝메이트 라노 카르노가 유효 투표의 50.07%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프라모노 당선자는 평화로운 선거 과정을 강조하며 도시 계획 및 수자원 관리 등 기술적 준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부 인사를 자카르타 공무원 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최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경쟁 후보였던 여당 지지 후보 리드완 카밀은 39.4%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당선자 확정은 야당인 투쟁민주당이 주요 지역에서 승리하며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새 행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처럼 긴장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양측이 전문성을 유지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확정된 당선자들은 오는 2월 프라보어 대통령의 주재로 취임할 예정이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 중이라 일정이 3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당사자가 협력한다면 원활한 행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HMPV가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HMPV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며 2001년부터 전 세계에서 존재해온 바이러스라며 최근 보고된 감염 사례는 어린이들에게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HMPV가 일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기침, 발열, 콧물, 호흡 곤란이 주요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지만 어린이, 노약자, 기저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에서 HMPV 감염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증가한 것은 HMPV가 아니라 H1N1 바이러스, 즉 일반 독감이라며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며 건강한 생활습관이 바이러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C글라스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추가 자본 투입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수익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입금 증가가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건설 자동차 업황 부진과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KCC글라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KCC글라스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차입금 의존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하향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파뉴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총 3,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약 1,01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전략이지만 최대 8조 루피아 규모의 추가 투자가 검토되면서 유동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만기 도래 회사채는 차환 발행할 예정이며 추가 유동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264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탄 목선 2척이 인도네시아 아체주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5일 밤 발견된 목선 중 한 척은 해안에서 침몰했고 나머지 한 척은 가까스로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해당 난민들은 말레이시아로 먼저 갔지만 상륙을 거부당해 인도네시아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체주 정부는 UN 난민기구와 협력해 이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오랜 탄압을 받아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피신한 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목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난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00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으며 이번 도착은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